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출신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에 대해서 논의하지를 않으면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언론 인터뷰에서 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오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번 더 주장을 했습니다.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면은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정원을 1년 유예하면은 수험생의 피해가 크다. 안타깝지만은 결국 의료 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냐 차악이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것을 위해서는 소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뒤에 안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과학적으로 정원 규모를 정하자면서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제 방법을 제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유예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거쳐서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향후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해 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협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정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또 의용 시비가 붙어가지고 의사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지금 만장일치로 정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괜히 의사 전체를 화나게 하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수법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점입니다. 교육부 장관도 복지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아니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 즉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부하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마치 누구의 교시 좀 되는 것처럼 교시나 되는 것처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풀 사람은 윤석열 뿐이다. 결자 해지다.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고를 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안을 내어놓아야 한다. 의사들에게 대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사고를 친 사람이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 하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을 늘리는 게 과학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재판을 맡았던 고등법원에서도 아무리 자료를 보아도 2,000명 정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민주적 협의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는 2,000명을 여러 대학에 배분하는 그 과정에서도 현장 실사가 없었고 사실상 무리하게 근거 없이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가공의 숫자입니다. 즉 2,000명은 엉터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무슨 주술이 있는 것처럼 2,000명이라는 숫자에 무슨 주술이 걸려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집착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의료 대란의 원인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바로 문제의 핵심을 지적을 한 겁니다. 2,000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년도 2025학년도 정원을 일단 백지화하고 그 2,000명은 고려 대상에서 빼버리고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를 한 1년쯤 연구를 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명이나 늘린다면은 뭔가 이게 한국에 큰 사건이 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수치에 좀 약한 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치에 참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에 대한 감각이, 감수성이 약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현재도 매년 3,048명의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2,000을 하면은 66%를 늘리는 건데, 아니 세상에 정원을 66%나 늘리는 이런 단순 무식한 정책을 펴면은 그게 순조롭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갑자기 택시 기사 수를 66% 늘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검사 임명수를 66% 늘리고 하면은 검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2,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의료 대란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2,000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같은 당의 최재형 전 의원, 전 감사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료 대란 야기 행위는 이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은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다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의료 대란에 따라서 탄핵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윤석열 그리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이 그동안의 한 행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하는 것을 전문가가 논리를 세우면은
아마 저는 상당한 어려움에 윤석열과 그 부하들이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좀 체면을 구기더라도 안철수 의원의 오늘 제안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뒤에는 그걸 받아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감사합니다.